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해제하게 됐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나도 습관이 돼서 안 쓰는 게 되려 어색하다 하시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습관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듯이 보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본인의 증권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본인들의 증권들을 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선효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선효정 전문가님께서는요, 유병자인데 일반 실손 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보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과는 사실 다를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내가 원하는 담보만 쏙쏙쏙 보험계의 마법사 선효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유병자인데 일반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될까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유병자가 아닌데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라거나 유병자인데 또 일반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 주제에 맞게끔 내용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일반 건강보험과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일반 건강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사망, 상해, 입원, 생존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국부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국부금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는 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건강보험의 상품명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또 건강종합보험이라든지 또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유병자 보험은 우리 당뇨나 고혈압, 또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들이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병자 보험은 가입 요건이 완화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뇨나 고혈압이 없으신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보험을 심사를 진행을 할 때 병력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이 병력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치료 이력들인데 이 치료 이력들이 10건 이상이 되면 부담보 초과권으로 유병자 보험, 일반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과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고요. 우리 유병자 보험의 종류를 일단 볼 거예요. 이렇게 총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질문만 있는 거예요. 5년 내에 암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 입원, 수술 여부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이 부분만 알릴 놈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3일 플랜, 3일전 플랜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또는 수술 소견, 추가 검사, 이 소견 여부와
그리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 보험 가입이 될 때 이 두 가지에 해당 질문만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25, 335, 355 이렇게 나눠지는데 3개월의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추가 검사 소견 여부는 다 내용은 같아요. 같은데 나머지 입원 수술 여부만 조금 갈리는데요. 325는 2년 이내 수술 입원, 335는 3년 이내 수술 입원. 대신 여기에 3년 내에 6일 이상 입원이 있거나 30일 이상 투약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55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어야지만 보험 가입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질문이 355, 335, 325, 315 질문 가지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같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보험료 차이는 이렇게 질문 내용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알리루머가 이것만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같은 유병자라고 해도 이 알리루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여기 유병자 보험에서도 가장 저렴한 플랜은 355 플랜이기 때문에 내 질병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손의료비와 유병자 실손의료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2021년 7월달 이후에 4세대 실손이 나왔죠. 4세대 실손과 유병자 실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급여, 비급여로 나눠지는데요. 그 전 실손보다 10%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이렇게 되는데요.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한도는 입원 통원도 내용이 같죠. 단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비급여 치료인데요. 우리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나 MRI,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70%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제비까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변경 주기는 같이 1년 갱신형이지만 여기 뒤에 5년, 여기 3년 보이시죠? 5년에서 3년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이 변경되면 그 약관에 대해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력의 고객이어도 만약에 내가 4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싶다,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고 싶다, 고객님께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떤 실손을 가입하고 싶으실까요? 내 병력을 봤을 때는 유병자 실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사는 전 보험사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내가 4세대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내가 유병자 실손으로밖에 가입이 가능한지 꼭 비교를 해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료는 유병자 실손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비급 치료도 보상이 안 되지만. 하지만 이것 또한 유병자 실손 또한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내가 내 병력을 체크하고 내가 4세대 실손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병자가 아닌데 유병자 보험? 한 시청자님께서 자기가 유병자가 아닌데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것 같아요 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일단 66년생 여성분이셨어요. 치료 이력은 제가 어떤 치료 이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피부염 치료 통은 3회, 교통사고 2건의 입원 치료, 그리고 어깨 통증 물리치료 2회, 그리고 갑상선은 지금까지 추적 관찰 중이었습니다. 이분 유병자일까요? 유병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일반 실손 의료비를 가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고객은 이렇게 내용을 보고 지인 설계사께서 3일 플랜,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뭐 335도 있었고 325도 있었고 했는데 3일절 플랜이라고 해서 3일 플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때 보험료가 두 번째로 비싼 보험료였죠. 두 번째로 비싼 보험료였죠. 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치료 이력에 실손의료비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분 보험 어떻게 가입되어 있을까요? 보시면 실손의료비 문제없이 가입됐습니다.
보시면 아까 병력은 이렇게 총 4가지의 병력은 있었는데 계속 유병자 보험만 가입을 하시다가 작년 5월 달에 첫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 하셨죠. 너무 감사하셨는데 그전에 아까 3.1조 플랜이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도 가입을 하셨는데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보험으로도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여기 치료 이력이 아직 4개가 있다 보니까 승인은 났지만 갑상선 정기간 부담보 그리고 피부, 두피랑 입술 포함 2년 부담보로 승인이 났는데 이거는 갑상선에 대해서 아직 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가 부담보로 잡혀 있지만 5년 동안 만약에 갑상선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다면 이 부분도 나중에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피부염 치료 때문에 지금 통원 3회밖에 안 했지만 이 부분도 2년만 지나면 남들처럼 똑같이 피부 쪽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유병자 보험만 가입을 하시다가 실손의료비를 처음 가입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시청자님이셨는데요. 그리고 또 2번째 사례. 56년생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아까 66년생 여성분보다 치료 이력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은 목 디스크 이해 통원 치료, 고혈압약 10년 이상 복용 중이시고 고지혈증약 또 10년 이상 복용 중이시고 심지어 갑상선 흥증증약까지 10년 이상 복용 중이세요. 지금 목 디스크를 제외하고 약을 복용 중이신 게 총 3가지인 거죠. 이렇게 치료 이력만 봤을 때 이분 일반 실손의료비 가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밑에 정답은 나와 있죠. 보험료는 원래 34,893원 이렇게 나왔지만 약을 복용 중이신 게 많아서 할증 심사로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즉 19,127원 정도 할증이 더 붙은 거죠. 하지만 고객님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실손의료비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시는 고객이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알아보고 다른 타 회사도 알아봤지만 다 실손이 거절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인수기준이 조금 되는 회사를 찾고 그래서 승인은 갑상선 정기간 부담보와 척추질환 1년 부담보가 나왔습니다. 척추질환 1년 부담보인 거는 목디스크 이해 통원 치료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손의료비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나서 보상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아까 첫 번째 사례 중에 66년생 여성분이셨어요. 아까 갑상선 추적 가찰 하시는 분. 보험 가입을 하시고 나서 4개월 뒤에 바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이 4개월 뒤에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안 그래도 치료 이력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보험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보험료는 약 한 18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분 보험금 받으셨을까요? 문제없이 지급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실손을 가입을 안 했더라면 이것 또한 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수술비와 총해서 수술비와 실비 포함 347만 원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치료비는 187만 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기 유전자 분석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황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66년생 여성분과 56년생 남성분이 만약에 내 질병 이력을 확인하고 보험을 가입했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요즘은 2030 세대들은 가족력을 따지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내 타액이랑 혈액, 소변 등으로 DNA를 분석을 해서 내가 걸릴 질병, 예를 들어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은 내가 뭐 진단을 받거나 뭐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진단을 내린다면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는 내 미래에 발병된 질병들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하는 질병들을 확인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위암, 폐암, 대장암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또 당뇨,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이력이 있으셔도 실비 심사를 꼭 넣어보자.
이 이유는 보험사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실비 심사를 꼭 넣어보시고 타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심사를 넣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 이력이 있어도 어떤 보험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손의료비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보험 전문가와 상의 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해 내 보험에 대해 꼭 제대로 알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유병장수 시대에 실손 의료보험은 어느새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설령 내가 병원의 도움을 받았어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심사를 통해서 더 좋은 조건들의 보험도 시도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꿀팁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선효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윤영아 전문가님 그리고 남기훈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질병 및 사고 대비 전략입니다. 내일의 일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길 원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쉽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금 전 또 대전 화재 사고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런지 더욱더 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주변에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나 질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리 사고나 질병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만 봐도 막상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병원비 문제예요. 갑자기 찾아온 사고나 질병도 힘든데 돈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더 힘들겠죠. 이런 사고나 질병을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순간이 그때가 제일 많이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처 준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또 내 보험에 너무 신경 안 썼던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미리 알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금전적인 부담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더욱더 서러워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요. 40대 여성분이고 대형 버스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십니다.
시청자님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2교대를 하고 있고 새벽에 일찍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고 아니면 또 새벽에 나가시다 보니 피로가 많이 쌓이고 졸음을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 일어나 보니 나와 내 차가 트럭 밑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고 발목에만 골절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무사히 수술과 치료를 다 마쳤는데 그 후에 보험이 생각나 청구를 진행해 보니 내가 보험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을 하고 났어도 내 보험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봐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같이 도와드린 경우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은 여러 군데 회사에 보험이 좀 쪼개져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입니다. 세 군데 회사에 쪼개져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일단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질병 사망 4천만 원, 일반 사망 4천만 원, 질병 후유 80% 4천만 원, 상해 후유 80% 4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87,800원이고 30년나 100세 만기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특약의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요. 특약들의 범위가 너무 좁았고 후유장애 특약도 3%부터가 아닌 80%부터여서 아쉬웠습니다. 이대질환의 범위도 되게 좁았고요. 수술비 또한 종수술만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납기도 30년 납에 길었고 갱신형이었다는 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도 건강보험인데요. 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사망 5천만 원, 질병 후유 50% 1천만 원, 상해 후유 50% 5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18대 질병 수술비 8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46,000원이고 20년나 90세 만기 상품입니다. 수술비를 보시면 첫 번째는 종수술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수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비 자체를 나눠서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증권을 나눠야 했는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범위 또한 아마 좁았을 거고요. 18대로 범위가 좁아서 가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후유장애 특약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3%가 아닌 50%가 들어가 있어서 한 번 더 50%인 특약이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은 보시면 첫 번째 보험과 두 번째 보험이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세 번째도 또 건강보험입니다. 일단 이것도 표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암 진단비 1천만 원, 이대질환 입원 일당 4일 이상 5만 원, 안 입원 일당 2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92,000원이고 20년나 90세 만기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초간편이라는 유병자 보험인데요. 유병자 보험 중에도 종류가 조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할증이 제일 많이 돼 있고 특약들의 제한이 많은 보험입니다. 아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은 후에 가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객님도 내가 너무 확인 없이 가입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운전자 보험인데요. 이분은 또 운전자 보험도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로 또 쪼개져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고 두 번째도 이어서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교통상해 사망 1,000만 원,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12에서 14급 기준 3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자동차 사고 벌금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보장 3천만 원, 운전면허 정지 취소 5만 원과 1천만 원, 납입보험료는 3만 1,500원이고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입니다. 두 번째도 표로 같이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영업 운전자용으로 가입을 진행을 하셨고요. 교통상해 사망 100만 원, 면허 정지 7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과 응급 만 원과 3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2만 6천 원이고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쉬운 거는 운전자 보험은 소멸성으로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증권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새로운 보험으로 다시 진행해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쪼개져 있었고 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약들의 내용이 똑같았고 이대 질환과 수술비 부분의 보장 범위가 좁았으며 납입기간이 길고 갱신형이 같이 있다는 점들이 다소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청자님이 났던 교통사고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발목 수술만 받아서 다행이었는데요. 혹시라도 더 큰 사고였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아마 보험 부분에서는 보장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주위나 나에게 큰일이 생길 때면 이렇게 보험을 한 번씩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특약들의 보장 범위가 협소하거나 납입 기간이 아쉽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리모델링을 통한 해결책은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시청자님과 미팅을 여러 번 진행했는데요. 여러 번 진행한 이유는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시청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다만 기준을 잡아드리니 전혀 어렵지 않게 같이 고민하면서 시청자님의 맞는 보험을 찾아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사망 100만 원,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5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5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암 진단비 3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5종 수술비와 백식 9대 수술비 500만 원과 1,00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13만 4천 원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건강보험의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를 3%부터 100%로 늘려드렸는데요. 교통사고나 질병에도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늘려드렸고요. 이대 질환 같은 경우도 보장금액을 늘리면서 수술비를 포함하고 범위까지도 늘려드렸습니다. 또한 수술비는 세 가지를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대수술비를 같이 넣어서 수술비 또한 보장 금액과 범위를 늘려드렸는데요. 또한 제일 중요한 납기는 20년으로 10년을 줄였고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암보험인데요. 고객님의 가족력을 확인해 보니 암의 가족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건강보험에도 암 진단비를 넣어뒀지만 진단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갱신으로 암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다만 5년, 10년 갱신이 아닌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 항암 양성자 반사선 치료비 3천만 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이고 납입보험료로는 4만 5천 원이고 20년 납 20년 갱신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없었던 요즘 제일 핫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추가해 드렸고요. 또 위에 건강보험에도 비갱신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고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진단비 특약이 준비돼 있는데도 아무래도 비갱신이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금액 자체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장의 금액을 좀 늘리고 싶을 때는 갱신형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다만 이럴 때 5년, 10년 짧게 하지 마시고 20년이나 30년 갱신을 활용해서 보장 금액을 늘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님은 60대까지는 금액이 오르지 않고 암 진단금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또 2가지로 쪼개져 있던 보험을 한 군데로 정리해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교통 상해 사망 5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5천만 원,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12에서 14급 기준 5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사고 벌금 3천만 원과 5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면허 정지 일당 취소 5만 원과 1천만 원, 납입보험료는 4만 4천 원이고 20년 납 20세 만기 상품입니다. 시청자님은 아무래도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상해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번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가 났던 거를 또 고려해서 운전자 보험에도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한 번 더 추가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12에서 14급 기준으로 50만 원까지 넣어드렸고 법안이 바뀌면서 특약들의 담보 보장 금액도 늘어난 만큼 늘려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28만 3천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22만 3천 원으로 약 6만 원을 저렴하게 낮춰드리면서 특약들의 보장도 늘려드리고 납입기간은 짧게, 만기는 길게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이 너무나도 고마워해 주셨는데요. 금액도 줄어들면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준비해 준 것 같다고 연신 또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네, 리모델링 이후에 이 보장 범위나 금액이 훨씬 더 알차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갱신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보험료 부담도 덜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덕분에 본인의 건강과 재정, 직업에 정말 알맞게 보험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번 시청자님처럼 사고는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도 내가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십니다. 저 또한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가뜩이나 내 몸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제일 필요하고 신경 안 쓰고 싶은 병원비만이라도 신경 안 쓰고 치료받을 수 있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면 절대 어려운 보험이 아닙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하는 보험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성비 좋은 전략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이런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서는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 점검입니다. 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되는 건 부모님께 물려받거나 지인의 권유가 대부분일 텐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고 질병과 사고에 노출이 될 일이 많아질수록 이 보험들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보험을 점검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점검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 주변에 그 보험 일 하시는 보험 설계사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우리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 또 지인분들 뭐 이런 분들 뭐 권유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혈연이나 지연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예전부터요.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 보통이 잘 알아서 해줬겠지. 뭐 내 지인인데, 우리 가족인데 알아서 해줬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세요.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는 말에 앓을 의무도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하는 경우도 좀 빈번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문제예요. 나중에 보험료는 제대로 계속 매월 내고 있는데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청구를 했더니 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세요. 보험을 가입시켜준 친구나 지인분들이 그 보험료 지급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꼭 신중하게 체크를 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실질적으로 지인분들한테 가입하셨다는 사람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만나봤는데요. 보통 암보험이다, 수술비 보험이다 해가지고 그냥 보험료는 매달 내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보장을 어디까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굳이 매달 아니면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처음부터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면은 나중에 그냥 만기될 때까지 보험료 납입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매달, 매월, 매년마다 출시되는 상품들도 상당히 다르고 보장 내용이나 보장 범위도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아니면 보장이 강화되고 축소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도 내 자산이고 내 돈이 나가는 일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40대 미혼 남성분이셨어요. 지금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고 한 20대 후반쯤에 본인 친구분께서 보험일을 좀 시작하셨다라고 해서 본인도 보험을 좀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친구도 좀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에 믿고 그냥 가입을 하셨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뜻하지 않게 일을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가 그만뒀다고 해가지고 내 보험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겨왔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어머님 친구분을 알게 됐는데 지인분이니까 조금 관심을 한번 가지셨어요. 보험 한번 봐주겠다 해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옛날에 보험 가입한 거다 보니까 좀 보장이 좀 적고 하니까 좀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또 지인분이시고 또 어머님 친구분이시고 하니까 또 믿고 한번 맡겼대요.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보험 가입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온 얘기도 있고 보험 점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나 하는 의구심에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아 보니까 보험 가입을 좀 권유하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또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보험 가입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월 내가 보험료 내고 있는 거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거 보장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조금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TV 보다가 저를 알게 돼서 저한테 한번 의뢰를 한번 부탁을 드렸던 이런 사연인데요. 이분 가지고 계신 보험은 제가 자료를 직접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전에 친구분한테 가입한 보험이에요. A생명 CI 보험입니다. 2012년도에 가입한 보험으로요. CI 보험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희가 주제로 많이 다뤘던 그런 내용이에요. CI 정확히 말하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에 일반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런 특약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던 상품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 해가지고 진단비,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 진단비를 사망보험금의 일부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세요. 이거 많이들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질병 사망 그리고 상해 사망 해가지고 각각 4천만 원씩 주계약으로 들어가져 있으세요. 여기에 뭐 암 진단비, 중요한 건 뇌조혈증, 급성 심근경색 이때 선지급 이거는 한 80% 선지급이더라고요. 3,200만 원씩 나오는 그런 보험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질병 종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해가지고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문제는 이 28년 납 종신입니다. 그 주계약은 28년 납으면 끝나는 건 맞지만 그 종수술비나 이런 특약들 같은 경우는 5년 갱신에 주기도 만기도 한 80세로 짧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머님 친구분한테 가입하신 비손해보험이에요. 이 부분은 어머님 친구께서 그 보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셔서 가입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는 진단비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암 진단비 3,000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 여기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통 이 당시만 해도 그 뇌 같은 경우는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라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뇌졸중 진단비로 넣으셨고 심장 같은 경우도 급성 심근경색 이거보다 보장 범위 넓은 거는 허혈성 그리고 최근에는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넓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20년 납 갱신으로 해서 월 보험료 43,260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CI 화재 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그 불안한 마음에 전화로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년나 10년 갱신 보험이에요. 보통 전화로 가입한 보험들이 특징이 거의 다 갱신입니다. 왜냐면은 전화로 가입하려면은 당연히 저희도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상품을 물건을 구매하려면은 뭐 그런 금액이 뭐 턱없이 비싸거나 그러면은 살 엄두도 못 냅니다. 저렴해야겠죠. 그래도 뭐 29,900원, 39,900원 이렇게 다소 금액을 낮추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 구매를 많이 촉구시키는데요. 보험 상품도 좀 저렴하게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그런 보험 상품들은 거의 다 그 저렴한 갱신형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 마찬가지로 암 진단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받는데 월 3만 원대면은 나쁘지 않다, 저렴하다라서 일단은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월 보험료 32,170원 이렇게 일단은 본인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보통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게 조금 한도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늘어났죠. 보시면은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5천만 원이고요. 벌금일 경우 일단 벌금 나오는 건 2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으로 좀 적었고요. 여기에 뭐 자부상 치료비 해가지고 20만 원 나오고 기타 특약들 넣어서 금액을 보니까 월 보험료가 25,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셨어요. 원 단위로 정확하게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9% 거의 적립금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증권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적립금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 보험은 당연히 지금 시대가 변하고 법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새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본인도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부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을 우선시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 손해보험, 건강보험, 암진단비 3,000,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2,000, 허혈성 심장 2,000 해가지고 각종 질병 수술비 포함해가지고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해가지고 13만 2,16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고요. 다음 비손해보험, 암보험 이 부분 그냥 암진단비 2,000에 유사암 2,000
그리고 아까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적 항암, 항암 양성자 방사선,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서 이 부분도 일단은 제가 월 31,420원 이렇게 저렴하게 그 20년 갱신으로 맞춰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분께서 그 암에 대한 좀 니즈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한도로 해가지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2억 나오고요. 벌금 3천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3천만 원 그리고 자부상 30만 원 해가지고 월 보험료 15,790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가 총 21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 걸요. 한 3만 1,000원 정도 절감시켜서 17만 9,370원 이렇게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더 나은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또 짚어주시죠. 네,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장 점검 해준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사례 많습니다. 가입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도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꼭 전문가 점검 통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 우리 옷 한 벌 살 때도 옷장부터 정리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유병자 보험에 대한 설명과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유병자 보험은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 상품입니다. 또 유병자 보험은 해당 만성 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한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비쌀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고 수술이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지만 유병자 보험 가입 조건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유병자 보험 상품을 제시한다는 건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병자 보험에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중에 제일 기본인 유병자 간편보험의 조건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조건을 보는데요.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추가적인 진료로 의사소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2년 내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5년 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치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회사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설계사분과 충분히 확인한 후에 나한테 맞는 보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전화로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제가 시청자님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화로 보험 가입하는 게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렴한 이유, 갱신형 보험이고요. 그리고 보통 특약 같은 걸 보시면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보장 범위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거예요. 보장 범위가 넓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전화로 가입하다 보면은 앓을 의무를 고지하는 거를 조금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화로 빨리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최근 몇 개월, 몇 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요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앓을 의무 고지를 제대로 안 하고서 이게 나중에 보상받을 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앓을 의무 고지하는 거 꼭 반드시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